시니어 가족 시리즈 재벌 회장 붕어빵 노점 앞에서 무너졌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겨울비가 눈으로 바뀌며 재래시장 천막을 두드립니다. 사람들은 발끝을 세우고 젖은 바닥을 피하며 지나갑니다. 시장 입구에 검은 세단이 멈추고 김도연이 천천히 내립니다. 그의 얼굴은 늘 TV에서 보던 무표정 그대로지만 눈동자엔 초조함이 얇게 떠 있습니다. 조금 뒤에서 전무 최민석이 주변을 훑으며 경호 인원과 눈짓을 나눕니다. 최민석은 오늘 일정이 서민 현장 방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실수 하나가 회사를 흔들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골목 끝 붕어빵 노점 앞 대학생 박서연이 불판을 뒤집고 있습니다. 장갑 없는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겹겹이 남아 있습니다. 서연은 숨을 길게 들이마신 뒤 웃는 얼굴로 손님을 맞습니다. 따뜻한 붕어빵이에요. 3개 1,000원이에요. 그 말끝이 떨리지만 서연은 모르는 척합니다. 옆에서 노점상 주인 오순자가 종이봉투를 접어주며 낮게 말합니다. 오늘은 내 얼굴에 피곤이 너무 많이 보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라고 답합니다. 김도연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서연의 손이 불판 가장자리에 닿아 잠깐 움찔하는 찰나 김도연의 시선이 흔들립니다. 그는 오래전에 버린 기억을 비명처럼 떠올립니다. 굴욕을 삼키며 장사를 하던 자신, 빚쟁이에게 쫓기던 어머니, 밤마다 내일만 버티자고 되뇌던 어린 얼굴이 서연의 그림자와 겹칩니다. 최민석이 낮게 말합니다. 회장님, 여기서 멈추시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런데 김도연은 대답하지 않고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서연은 손님이 다가온 줄 알고 익숙하게 봉투를 내미는데요. 김도연이 대신 묻습니다. 학생 아니, 왜 여기서 장사하십니까? 서연은 잠깐 웃어 보이려다 눈을 내립니다. 병원비랑 등록금이요. 엄마가 오늘 검사라서요. 김도연의 입술이 굳고 숨이 목에 걸립니다. 그때 누군가가 시장 입구에서 휴대전화를 들이밉니다. 김도연 회장 아니야? 순식간에 사람이 몰리며 카메라가 번쩍입니다. 최민석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서지만 이미 프레임은 만들어졌습니다. 김도연은 서연의 손을 한 번 더 보고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 눈물은 미담처럼 보이지만 시장 사람들에겐 불길한 신호로 읽힙니다. 서연은 왜 우세요라는 말도 못하고 얼어붙습니다. 오순자는 서연 앞을 반쯤 가리며 사진 찍지 마요라고 소리칩니다. 그날의 장면은 저녁 뉴스 예고편으로 돌고 시장 골목에는 미끼처럼 던져진 소문이 조용히 숨을 쉽니다. 다음 날부터 김도연의 회사는 폭풍 전야처럼 움직입니다. 최민석은 보고서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여론과 검찰과 주가라는 단어 사이를 달립니다. 그런데 김도연은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아이는 살려야 합니다. 최민석이 조심스럽게 선을 긋습니다. 회장님, 익명으로 보내더라도 흔적이 남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젓습니다. 흔적이 남으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며칠 뒤 서연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원 원무과는 태도가 바뀝니다. 서연 어머니 이정희의 치료는 갑자기 재개됩니다. 서연은 병실 문 앞에서 숨을 멈춥니다. 익명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라는 말이 기쁘기보다 무섭습니다. 이정희는 딸의 손을 잡고 힘겹게 묻습니다. 서연아, 너 어디서 돈을? 서연은 고개를 젓고 저도 몰라요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밤 서연의 휴대전화로 모르는 번호가 걸려옵니다. 받자마자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립니다. 돈 들어왔다며.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누구세요? 상대는 웃지도 않으면서 웃는 소리를 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학생. 서연이 전화를 끊지만 곧바로 문자가 연달아 들어옵니다. 뒤에 큰 손 붙었지? 우릴 바보로 하냐? 서연의 손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잡지 못합니다.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변합니다. 서연이 노점을 펼치는데 옆 상인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서연이 뒤에 누가 있대. 병원비가 갑자기 해결됐대. 오순자가 그 입 다물어라고 쏘아붙이지만 소문은 이미 바닥을 탑니다. 서연은 붕어빵을 굽다가 손님이 건네는 동전을 받는 순간 그 동전이 마치 감시 카메라처럼 느껴집니다. 밤에 병원으로 돌아온 서연은 병실 앞에서 담당 간호사를 붙잡습니다. 후원자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눈을 피하며 말합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규정이라는 말이 그날따라 칼처럼 차갑습니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가 속삭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면 왜 숨었을까라고요. 서연이 학교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집니다. 강의실 앞 복도에서 누군가 핸드폰 화면을 가리킵니다. 서연의 붕어빵 노점 사진이 이미 단체 채팅방에 퍼져 있습니다. 재벌 회장이 울었다는 자막이 붙어 있고 댓글은 더럽게 달려 있습니다. 서연은 책을 끌어안고 지나가지만 뒤에서 웃음이 터집니다. 후원자 생겼으면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서연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지만 목 뒤가 화끈해집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오자 누군가가 길을 막습니다. 서연아, 진짜 재벌이 너 봐주는 거야? 서연은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만 상대는 믿지 않습니다. 아니면 왜 갑자기 병원비가 해결돼? 서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려 합니다. 누군가가 낮게 말합니다. 더러운 돈. 그 한마디에 서연의 손이 굳고 숨이 막힙니다. 시장에서는 더 노골적입니다. 손님들이 붕어빵을 사면서도 눈치를 줍니다. 애가 불쌍하긴 한데 뒤에 누가 있대. 오순자는 손님에게 먹을 거면 먹고 말은 집에서 하라고 쏘아붙입니다. 하지만 서연은 오순자의 분노가 자신 때문에 생겼다는 사실에 더 작아집니다. 그녀는 불판을 바라보며 한 번도 쉬지 않고 붕어빵을 뒤집습니다. 쉬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 이정희가 서연에게 조용히 말합니다. 서연아, 엄마는 그냥 여기서 끝내도 된다. 서연이 고개를 세차게 젓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엄마. 이정희는 딸의 눈을 피하며 속삭입니다. 엄마 때문에 내가 너까지. 서연은 어머니의 말을 끊지 못하고 손만 더 꼭 잡습니다. 그 손 사이로 미안함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는 최민석이 여론 보고서를 들고 김도연 앞에 섭니다. 회장님, 소문이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김도연은 표정 없이 묻습니다. 아이에게 피해가 갑니까? 최민석은 잠시 침묵하다 예라고 답합니다. 김도연은 그제야 눈을 감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또 늦었군요. 그리고 늦었다는 말이 무엇을 불러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겨울비가 다시 내립니다. 시장 천막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불판 옆으로 튀어 서연의 손등을 차갑게 적십니다. 서연은 오늘도 노점을 펴지만 온몸이 경계로 굳어 있습니다. 그때 검은 우산 2개가 노점 앞에 멈춥니다. 낯선 남자 둘이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박서연 씨. 서연은 집게를 쥔 손을 멈춥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비닐봉투를 노점 위에 놓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서류 사본이 들어 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얘집니다. 이건 어디서? 남자는 짧게 말합니다. 돈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더 낮게 덧붙입니다. 우리가 먼저 맡았어야 하는데 누가 가로챘더라. 서연은 저는 몰라요라고 말하지만 남자는 듣지 않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갖기만 하면 돼. 오순자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칩니다. 이에 건드리면 경찰 부를 거야. 남자는 오순자를 힐끗 보고는 웃지도 않으며 말합니다. 아주머니, 경찰도 돈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 말이 시장 바닥에서 유난히 크게 울립니다. 그날 밤 병원에도 같은 남자들이 나타납니다. 서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병실 문 앞에 그들이 서 있습니다. 서연은 몸이 굳고 숨이 막힙니다. 남자는 서연을 병실 밖으로 유도하듯 말합니다. 여기서 소리 지르면 어머니가 놀라겠죠. 서연은 이를 악물고 따라 나갑니다. 복도 끝에서 남자는 서류를 내밉니다. 후원금, 그거 우리 돈이 될 수도 있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받은 적 없어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무섭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한테서 받아야지. 그 말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계산하는 눈빛입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도망치고 싶지만 어머니 심박수 기계음이 귀에 박혀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서연이 병실로 돌아오자 이정희는 딸의 얼굴을 보고 알아차립니다. 무슨 일 있었니? 서연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울립니다. 이정희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힘겹게 말합니다. 서연아, 엄마 때문에 너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서연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그 순간 도움의 돈이 아니라 빚의 돈이 서연의 숨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김도연 회사의 지하 기록실은 냉기가 고여 있습니다. 최민석은 오래 봉인했던 개인 파일을 김도연 앞에 올려놓습니다. 그 파일에는 과거의 이름들이 빼곡하고 날짜들이 칼처럼 정렬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은 표정 없이 앉아있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최민석은 말을 아끼듯 조심스럽게 시작합니다. 회장님, 이건 제가 끝까지 막고 싶었습니다. 김도연이 낮게 묻습니다. 그 아이와 관련이 있습니까? 최민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파일 속에는 서연 어머니 이정희의 과거 주소, 입원 기록, 출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김도연이 정리했다던 한 사건의 기록이 붙어 있습니다. 김도연의 눈동자가 파일 위에서 멈춥니다. 최민석이 더 말합니다. 이정혜 씨는 과거 회장님과 같은 시기에 같은 지역에 있었고 당시의 보호 기록이 연결됩니다. 김도연은 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확실합니까? 최민석은 검증했습니다라고 답하고 마지막 종이를 꺼냅니다. 그 종이에는 유전자 검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김도연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김도연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이 끝까지 나오지 못합니다. 최민석은 회장에게 죄를 덧칠하려 하지 않지만 이미 현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김도연은 낮게 웃는 듯 울고 그 웃음은 금속처럼 차갑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병원에서 이정희에게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엄마, 김도연이라는 사람 알아요? 이정희는 잠시 눈을 감고 오래된 상처를 꺼내듯 말합니다. 알지. 그리고 한참을 뜸 들이다 덧붙입니다.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빚이자 가장 큰 도망이었어. 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삶이 우연이 아니라 계산된 비극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창밖에 불빛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마치 서연의 세계가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아침 뉴스는 더 이상 미담이 아닙니다. 자막이 붙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김도연 회장, 익명 후원 뒤에 숨겨진 과거 의혹. 화면에는 시장 골목과 서연의 노점이 반복됩니다. 모자이크가 흐릿해서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댓글에는 사생아 위선 돈으로 덮어라 같은 단어가 춤을 춥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서연은 TV를 꺼버립니다. 그러나 TV를 껐다고 세상이 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가 서연을 알아보고 사진을 찍습니다. 서연은 병실로 도망치듯 들어갑니다. 이정희는 딸의 표정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습니다. 서연은 그 손을 잡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지만 참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김도연을 압박합니다. 회장님,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김도연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말은 주가를 붙잡지 못합니다. 외부에서 몰려든 기자들은 로비를 막아섭니다. 최민석은 경호팀과 함께 길을 만들지만 질문이 칼처럼 날아옵니다. 사과하실 겁니까? 인정하십니까? 재산을 내놓을 겁니까? 그때 사채업자들이 다시 움직입니다. 서연에게 언론이 너를 살려주겠냐며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랑 정리하면 조용해진다는 말로 서연을 흔듭니다. 서연은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립니다. 최민석은 결국 김도연에게 냉정하게 말합니다. 회장님, 지금은 선의를 증명할 시간이 아닙니다. 김도연이 묻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최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답합니다. 공개적으로 끊어내시든지 공개적으로 안으시든지요. 김도연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끊어내면 서연이 무너집니다. 안으면 회사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칼날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먼저 떨어집니다. 새벽의 병원은 소리 없이 무섭습니다. 형광등 아래 복도는 차갑게 길어 보입니다. 서연은 밤새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심박수 기계음을 듣습니다. 이정희의 호흡은 얇아지고 얼굴은 창백해집니다. 의사가 위급하다고 말하는 순간 서연은 몸이 허공에 뜬 것처럼 느낍니다. 그때 병원 현관이 열리고 김도연이 들어옵니다. 경호원도 카메라도 없습니다. 최민석만 뒤에서 조용히 따라옵니다. 김도연은 병실 앞에서 멈추고 한참 동안 문을 보며 숨을 고릅니다. 서연이 문 밖으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마주 섭니다. 서연의 눈에는 분노도 기대도 없습니다. 그저 끝까지 버틴 사람의 텅 빈 눈이 있습니다. 김도연이 낮게 말합니다. 서연 씨. 서연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김도연은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병원 공기 속에서 찢긴 천처럼 떨립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지금 와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실 안에서 경고음이 길게 울립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갑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얼어붙습니다. 김도연은 무릎 꿇은 채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는 마치 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손을 모으고 어깨가 크게 떨립니다. 서연이 병실로 들어가 이정희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정희는 잠깐 눈을 뜨고 딸의 얼굴을 보려 애씁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키며 말합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이정희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입니다. 끝까지 행복하게 살아. 그 말이 마지막입니다. 심박수 기계음이 꺼지고 의사가 고개를 천천히 젓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습니다. 김도연은 복도 바닥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킵니다. 그의 사과는 무릎 위에서 끝났습니다.
이정희의 생은 그 사과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국화 냄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서서 안타깝다라고 말하고 곧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서연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서 있습니다. 사진 속 이정희는 담담하게 웃고 있습니다. 서연은 그 웃음을 바라보다가 마치 마음의 줄이 끊어진 사람처럼 서 있습니다. 김도연은 장례식장 한쪽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권력의 냄새가 빠진 자리에는 늙은 남자의 후회만 남아 있습니다. 최민석은 멀리서 지켜보며 어떤 말도 꺼내지 않습니다. 서연이 조문객을 보내고 뒤돌아서는 순간 김도연이 깊게 허리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들지만 분노가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한 말이 나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김도연의 눈이 젖고 그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서연은 시장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오순자가 노점 앞에서 불판을 닦고 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붕어빵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다른 길로 가볼게요. 오순자는 울컥하지만 그래, 그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며칠 후 신문 한쪽에 김도연의 은퇴 기사와 함께 사회 환원 발표가 실립니다. 사람들은 잠깐 떠들다가 곧 다른 뉴스로 넘어갑니다. 김도연은 회사에서 내려와 작은 집에서 혼자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매일 새벽 일어나 시장 근처를 서성이고 붕어빵을 사서 조용히 돌아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는 행동이 아니라 벌처럼 반복되는 습관입니다. 서연은 학교로 돌아가지만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걷습니다. 이 만남은 한 소녀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공을 위해 사람을 버렸던 한 남자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죗값을 치르는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이야기는 돈은 인생을 바꿀 수 있지만 죄는 돈으로 지울 수 없다는 묵직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시니어 가족 시리즈 재벌 회장 붕어빵 노점 앞에서 무너졌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